옛날 옛적에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들로 둘러싸인 한국의 작은 마을 괴산에는 신비로운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은 눈부신 자연의 풍경이 가득하여 여행자들과 이야기꾼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살아왔으며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괴산에는 1000개의 나무숲이라 불리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 있었는데 나무들 중 몇몇은 아주 오래된 고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들이 수백 년을 살아온 자연의 수호자로 여기며 감히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 홀로 들어간 사람은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인공 소녀 혜림이는 괴산에서 자랐고 이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숲속을 사랑했고 낙엽이 깔린 숲길을 걸으며 여러가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숲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비밀스러운 고목들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전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혜림이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1000개의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한 날 날씨는 맑고 선선하여 숲 탐험의 제격이었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달한 혜림이와 친구들은 출발 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처음엔 숲속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부인 듯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들은 한결같이 키가 크고 잎사귀는 푸르렀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살랑거렸습니다. 2시간을 더 걸었을 때 그들은 숲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숲은 더욱더 음산하고 신비로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한층 두터워졌고 빛은 드문드문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림이와 친구들은 신기하면서도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 고목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그 고목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혜림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목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미세한 진동을 내며 소곤거리는 듯 했습니다. 혜림은 조심스레 그 나무에 손을 얹었고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녀의 존재를 반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손을 뗀 순간 그녀의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고 그 빛 속에서 숲의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요정들은 환하게 웃으며 혜림이와 친구들을 반겼습니다. 요정의 리더가 말했다. 너희가 우리 숲의 친구가 되러 왔구나. 우리와 시간을 보내며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아보렴. 혜림이와 친구들은 요정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정들은 아름다운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통나무 안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얼어 잊혀진 역사와 전설의 이야기 등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정들은 혜림이에게 또 다른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리 숲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져. 너희가 이곳에 올바른 마음을 품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 있었단다. 혜림이는 요정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요정들과 하루를 함께 보낸 뒤 숲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요정들은 그들에게 숲의 축복을 담은 작은 씨앗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림이와 친구들은 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들의 마을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지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자주 숲을 방문하며 나무와 요정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괴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로움이 서로 얽혀있는 매혹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도 자연의 소중함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남해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통영 지역에는 신비로운 바다속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에는 안개의 장막 속에 숨겨진 수호자 청룡이 살고 있었다. 청룡은 힘세고 공명정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바다의 동쪽 경계에서 금빛 달팽이가 나타났다. 이 달팽이는 태양의 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고 그 황홀한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금빛 달팽이는 단지 예사로운 달팽이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달팽이는 아득한 세월 속을 살아온 지혜의 존재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운명을 가져온다고 전해졌다. 금빛 달팽이가 통영의 바다에 자리 잡은 후 사람들은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 속에서 그들은 통영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채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현실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고 매번 꿈속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한편 청룡은 바다의 깊은 곳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금빛 달팽이의 존재가 이 땅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룡은 그 변화를 막아야 할지 혹은 그 안에서 새로운 조화를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통영의 작은 마을에 한 어린 소년 바다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언제나 밝고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바다는 작은 나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금빛 달팽이를 마주하게 된다. 놀랍게도 달팽이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는 보고 느끼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네. 나는 길을 열어줄 테니 내 자신을 찾아보게나. 금빛 달팽이의 목소리는 소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그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후로 바다는 꿈을 꾸면 꿀수록 점점 더 명확히 꿈속 세상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다는 바다의 수호자 청룡을 만나기 위해 깊은 바다로 떠났고 청룡을 만나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이 땅에 필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룡은 바다의 결심을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지역의 시작을 다시 쓸 수 있는 젊은이이다. 가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걸어라. 나는 항상 너의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리하여 소년 바다는 통영의 새로운 수호자로서 금빛 달팽이와 함께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모험은 지금도 통영 지역의 바람 속의 이야깃거리로 남아 누구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강진이 있었다. 이곳은 드넓은 들판과 기암 궤석이 펼쳐진 곳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드넓은 들판 가운데 큼지막한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어귀에 모여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심상찮은 형상은 분명 신의 징조일 거야.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강진은 옛날부터 용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비를 내리고 마을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용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용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잊혀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젊은 농부인 장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용과 마주쳤다. 용은 온화한 눈빛으로 장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곳 강진은 오랫동안 나의 보살핌 아래 평화롭게 지내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나를 잊고 진인할 신의 은혜를 외면한다. 곧 이곳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용이 말해 장수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였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경고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헛된 기우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장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을의 구원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사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용을 위한 제물을 바치고 용의 상징을 새긴 기도문을 드렸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며 눈부신 빛을 발했다. 여전히 마을 위를 맴도는 동안 눈에서 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내렸다. 용의 눈물은 땅에 닿아 강진을 적셨다. 마침내 천둥과 지진이 멈췄고 햇빛이 다시 강진을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다시는 신의 존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매년 용의 날을 정해 다시금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축제를 열었다. 그 후로도 강진은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지켜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안동 지방에는 푸르른 산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곳은 바로 월영지라는 커다란 호수였어요. 월영지는 언제나 신비로운 안개로 가득했으며 주변 산들은 호수를 바라보며 경의를 표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 시절, 이 마을에는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월화라고 했죠. 월화는 마음씨가 고운 만큼 비단결 같은 긴 머리와 환하게 빛나는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밤마다 호수를 산책하며 몰래 달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어요. 강한 폭풍우가 산을 휘몰아치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재난이 악한 영혼의 저주라고 믿으며 두려움에 떨며 생활했지요. 월화 또한 그런 재난을 처음 겪었지만 그녀는 폭풍의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월영지에 비친 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던 달빛이 갑자기 더욱 강하게 빛나며 달에서 빛나는 한 마리의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호수의 수호자이자 산의 정령이었어요. 용은 월화에게 마을의 고난은 오래전 봉인된 악령의 복수라고 설명하며 그 악령은 마을 깊은 곳에 위치한 동굴 속에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진정한 용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죠. 월화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월영지를 찾아 용과 대화를 나누며 악령을 봉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굳어졌고 결국 그녀는 동굴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산을 넘고 숲을 지나고 하염없이 오래 걷다 보니 한적한 곳에서 눈부신 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빛은 월화의 마음속 용기를 확인한 달의 축복이었고 그녀를 동굴로 인도하는 신호였답니다. 월화는 두려움 없이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고 마침내 악령이 잠든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동굴의 문을 열었을 때 거대한 악령이 포박된 사슬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음을 알고 맥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월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두려움 대신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평안을 되찾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월화의 용기는 안동 지역의 영웅적인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고 월영지는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더욱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월영지를 찾는 이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빛 아래도 신비로운 용과 소녀 월화가 나누었던 꿈과 용기의 이야기랍니다.